배를 타고 무트로 나가는 선자. 사람들은 새로운 생선 중매상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시선을 끄는 외모뿐 아니라 칼 같은 성격까지. 허나 선자에게 비친 그의 첫인상은 어린 생선을 잡는다고 어부들을 무섭게 야단치는 생선 중매상일 뿐입니다. 한편 아벨라는 상사 딸의 결혼식에 동료들과 같이 초대된 솔로몬. 상사는 그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듯하고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에게서조차 여전히 반한 혐한의 흔적은 묘하게 느껴집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자신은 오로지 돈에게만 충성할 뿐 14살부터 미국에서 유학한 그로서는 뿔이나 나라 등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합니다. 또한 병든 경이는 이 정도 버티고 이만하면 됐다며 약도 먹으려 하지 않고 틀린 말 못하고 아무리 모진 말도 할 말은 꼭 하던 선자에게 힘든 병수발을 고만하라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잊고 싶었는데 모두 기억하고 싶은 추억들, 예전의 얼굴들이 꿈에 보인다며 이젠 정말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흐느낍니다. 그러더니 문득 선자에게 다른 선택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삶에 대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은 선자와 한수의 첫 만남, 젊은 생선 장수에게 귤을 주고 치열을 얻는 것이 한수에게 오해를 일으켜 야단을 맞는데, 하지만 선자는 한수가 염려하는 찌끄러기로 다투는 세상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버렸음을 당당히 말하고, 한수에겐 이런 당돌한 선자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둘 사이엔 아지랑이처럼 보일 듯 말 듯한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느새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선자에게 엄마는 혼자 다니지 말라며 흰옷 입은 여자들에게 일본인들이 간 큰 년이라고 오물을 던진다는 몹쓸 현실 앞에 딸이 어떤 봉변이라도 당할까 걱정하고, 동이도 겁을 잔뜩 먹은 듯 복희는 한수의 모습이 어땠는지 물어봅니다. 별것도 아닌데 난리냐며 내심 아무 일 없는 척하는 선자.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는 숨겨진 그녀의 마음이 경희를 위해 약을 넣고 몰래 떡을 만들어주는 선자로 연결됩니다. 솔로몬은 호텔 부지 관련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땅 주인에게 10억이라는 거금으로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계획하고, 이혼 후 여기까지 오게 된 톰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돈도 나라도 다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총계가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렸다 합니다. 거의 모든 파친코에서 공공연히 핀을 조절하는 것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일인 듯. 하지만 모자수는 아무리 핀 조절을 해도 손님도 주인도 그 누구도 운을 조절하진 못하며, 손님들이 돈을 잃거나 따거나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어린 직원에게 토로합니다. 그때 누군가 아는 사람인 듯 안면이 있는 듯한 여자 손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모자수. 은행에서는 제2호점을 오픈하기 위한 대출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한편 한수는 생선 장사 아줌마를 통해 선자에게 생선을 선물하려 하지만 단박에 거절하는 선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남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선자를 위험에서 구해준 구세주 한수. 운명은 이렇게 엮여버리고 영도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함께한 두 사람. 14년 만에 다시 찾은 고국이 억세고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듯한 한수. 마치 선자가 그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자라 생각되는 듯 유심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일본에서 더 오래 살았지만 결코 잊을 수는 없었던 고국입니다. 선자는 피 묻은 한수의 셔츠를 내일 빨래터에서 빨아주겠다고 하곤 배에서 내립니다. 한수는 집으로 향한 선자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선자가 돌아봤을 때엔 이미 뱃머리가 돌려져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엇갈린 그들의 시선을 통해 다른 운명의 삶을 선택한다는 복선이 느껴집니다.